통해서 도전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인구실로 전환되면서 디지털 전환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각 나라에서는 특히 제조 분야에서 4차 혁명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제일 잘하고 있는 건 아까 독일 인더스트리 다성전인데 이걸 다 다른 나라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도 제조 시스템 3.0 하고 있는데 아직 효과는 미미하고요. 중국이 그나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조 불국 이야기하면서 중국 제조 2025년 비전을 세우고 모든 규제를 혁파를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우리가 보통 검색을 하게 되는 단어가 있잖아요. 네이버 검색도 그렇고 구글 검색도 났습니다. 구글 검색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검색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봤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 1월 달에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키워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17년 10월 달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하다가 2019년 18년 9월 달에 거의 피를 튀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거 보세요. 관심 있는 지역을 다시 몇 분으로 나눠봤더니 한국이 제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서부 유럽 국가들이 아니라 사우스 아프리카나 아니면 동남아 국가들이 관심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다른 나라들은 이걸 자연스럽게 세상을 보고 정책을 만들지만 이게 조금 하지 않는데 우리나라가 많이 조금 하다 보니까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없어진 현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을 잘하기 위해서 2017년도 11월 달에 공정부 합동으로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누리는 산업시장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기 위해서 기반을 조성하고 핵심 프로젝트 12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들을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지원정책에 대해서 조율하고 그 다음에 혹시 있게 될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위원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활발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버보다 우리나라에서 공유 서비스가 먼저 나왔어요. 2015년 10월달에 나왔는데 이게 인기 되게 많았고 혹시 콜버스 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근데 나오니까 당연히 택시업계가 좋겠다고 난리치겠어요. 이때가 조선 때니까 또 정부부처에서 눈치 보고 규제를 만들었어요. 이 규제가 시간 규제, 지역 규제, 자율 규제, 사업자 규제 하니까 이게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이게 문 닫았어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지금 구글이나 애플이나 잘하고 있잖아요. 얘들 수준이 지금 현재 4단계예요. 4단계. 그리고 이제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데이터를 추측하고 계속 고도화시키고 있는데 1993년 고대 한민국 교수님께서 한민국 교수께서 3단계 자율주행차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때 기업이나 정부에서는 뭐라 만드냐, 순조기 만들어 놓은 기술이 있으면 사오면 되지 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용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헬스케어 쪽 하고 있는데요. 2016년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기술을 다 만들고 그래서 다 만들었어요. 근데 국내 농업 기술가 불구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해외 나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1차 산업혁명 때 로다이트 운동에 의해서 이제 노동자들이 방직기계, 청기관을 보는 방직기계를 박살내는 이런 모습인데 4차 혁명에서 똑같은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4차 혁명이라는 사회적 현상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적으로 했던 기업들, 아까 이야기했던 디지털 전환 플랫폼을 만들어내고 그걸 사업하는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알리바바나 이쪽은 글로벌 기업 순위에서 수입 살짝 있고요. 그 다음에 정하고 있던 기업들은 그나마 유지하는데 실패했던 어떻게나 이런 기업들은 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4차 혁명은 현재도 진행중인 현상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좀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기술 적용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4차 혁명에서 민주화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수 최성수 씨를 비롯해서 유명한 스타들이 대기하고 있고요. 저녁 만찬은 훌륭한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부 공식 행사를 마치고 15분간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으로부터 정확하게 15분 동안 휴식을 취하고 오랜만에 만나신 분들은 손에 좀 갖고 대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모두 자리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 메리시 오픈 셀러브레이션 공식 2부 행사가 시작되겠습니다. 네, 화장실은 잘 다녀오셨죠? 자르고 오신 분도 계시겠죠? 네, 2부 첫 순서로 일본 현지에서 메리시 코인이 글로벌화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신 일본 크로스 거래소에 아름다운 소개를 해주신 그 홍보 발표가 있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일본 크로스 거래소에 대한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What is cross-exchange mining? A revolutionary exchange system with exchange mining for income and capital gains. When customers exchange cryptocurrency through cross-exchange, they will be awarded 100 to 130% of the paid transaction fee in XEX mining coins. The mining coins, XEX, are processed and issued every hour. This is a new exchange ecosystem that returns a maximum of 80% of the exchange's earnings to users who hold XEX. How trade mining works. Trade Bitcoin, Ethereum. Trading fee payment. Mining of XEX. Redistribution of 80% of trading fee. Merits to mining XEX. There are two main merits to mining XEX. Depending on the amount of XEX you hold, a maximum of 80% of the exchange's earnings will be returned to you. You can sell XEX within cross-exchange and earn a profit. Regarding the return rate of the exchange's earnings, depending on the amount of XEX held, a maximum of 80% of the exchange's earnings will be returned to the user. Returns will be paid in BTC, ETH, and USDT, available soon, currencies. The earnings return rate will vary depending on the XEX lock period. Standard, lock period of 0 days, dividend rate 20%. Premium 30, lock period of 30 days, dividend rate 40%. Premium 60, lock period of 60 days, dividend rate 60%. Premium 90, lock period of 90 days, dividend rate 80%. It is possible to sell XEX when the lock period is over, and it is also possible to restore the lock period and receive a high profit return. Sell XEX and gain capital. XEX can be sold at any time within cross-exchange. The worth of XEX is expected to go up as the worth of cross-exchange rises as a platform. Funds for the purchase and redemption of XEX. 20% of the entire amount of XEX tokens are set aside as a fund. This fund is used periodically for purchases and redemption of XEX from the market. The value is expected to rise when the entire amount of the XEX fund drops after purchases and redemption. How is XEX generated, mined? At cross-exchange, XEX will start at 0 with no one holding any XEX. How it is generated? Through trade mining, XEX is mined by the amount of the trading fee. Depending on the percentage of XEX that is generated through trade mining, XEX is generated and given to the XEX fund quota and founder quota. Once the marketing quota for XEX has been given to someone, it becomes subject to profit distribution. The total amount of XEX is 10 billion. Trading bonus 50%. Mining coins that are issued for users who trade. Cross-EX fund 20%. Funds are held to cover fees for periodic purchasing and redeeming of XEX from the market, as well as for project growth. CX Lab 12.5%.
For blockchain technology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fees concerning financial engineering, CX System 12.5%. System development, protection, and security management fees, CX Community 5%. Marketing fees used to expand the project.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럼 이번에 일본 크로스 거래소의 김한수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크로스 거래소의 김한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저희를 초대해 주세요. 소개를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준 회장님, 관계자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좀 저희 회장님께서 인사를 할 때 늦은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OK비트와 크로스 엑스체인지의 전격적인 업무 협력에 대한 IO를 실시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들 IO라고 들어보신 분들 계신지요? 아시는 분들? ICO 자금 조달의 방법인데 보통 업체라든지 프로젝트가 쪽에서 이 동전을 자금을 모집을 해서 운영 실시를 한다. 지금 저희 메르시코인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안전적인 확실한 사업 비전과 진행을 하기 때문에 큰 트러블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프로젝트들이 셀 수 없는 프로젝트들이 트러블을 가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도망가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익스체인지 저희 거래소에서 모든 것을 증명하고 저희 쪽에서 인정한 프로젝트만 동전을 구매할 수 있게끔 지금 이렇게 여기 모여주신 800명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 지금 포로워들이 100만 명, 120만 명 정도 가까이 있습니다만 4월 30일에 전 세계 120만 명의 포로워를 상대로 저희가 광고를 냅니다. 메르시코인 사주십시오. 오늘 리스팅이 돼서 가격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면 더 좋습니다. 이 시세라는 것은 내려가야지 꼭 올라갑니다. 일방적으로 올린다는 건 조작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실질적인 사업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 돈을 벌어서 어떡하실까요? 잘 써야지 돈이지 잘못 쓰면 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백하고 특히 투명, 회장님 말씀하신 그 투명한 부분 저희가 투명한 부분에 대해서 거래소 마인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복잡합니다. 구조도 어렵고요. 근데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수수료를 여러분한테 돌려드린다. 얼만큼 돌려드리냐? 80%를 돌려드립니다. 그 80%를 돌려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더 메르시코인 쪽으로도 다시 유입을 시킬 수 있고 메르시코인을 갖고 거기서 거래를 했을 때 아까 동영상에 잠깐 나왔었지만 거래를 하실 때마다 잭스코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잭스코인을 갖는다는 것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에서 저희가 80% 돌려드린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다시 여러분들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많은 거래소 마이닝을 하는 업체들은 불투명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실질적인 저희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크로스 엑스체인지는 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거래소 자체는 글로벌 거래소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왔지만 전 일본에서 활동을 하고 일본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왔습니다만 실질적인 거래소 자체는 제일 처음에 생긴 아제르바이잔 산유국이죠. 아주 돈이 많은 나라입니다. 거기 경제 특구에서 저희가 그 다음에 이제 홍콩, 한국, 일본 실질적인 유저는 30%, 40%에서 50% 이상이 일본인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하는 거는 이런 가벼운 이렇게 무지막지한 이렇게 훌륭한 회장이 아닌 50명, 100명, 200명 가까운 실제로 관심이 많은 분들, 코어 멤버들을 모집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본인들만 14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 액티브 회원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저희 아제르바이잔 1호 암호 통화 교환업자로 저희가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제르바이잔 예를 들어서 지금 에스토니아라든지 이쪽에서 많은 그런 이 교환소 개설이 있다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 아제르바이잔에 있어서는 저희가 제일 1호로 등록을 시켜서 정부와도 합의하에 앞으로 이런 모든 법률 제정을 저희가 다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전을 지금 예를 들어서 메르시코인을 그냥 사면은 회장님 따라가면은 돈 벌 거야. 돈 벌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코인에는 정확히 값이 오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수요가 있다. 그 다음에 강한 커뮤니티. 셋째, 개발력과 독자 기술이 있다. 이 세 가지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실제 수요가 있습니다. 메르시 코인은. 제가 메르시 코인을 하나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수요가 이미 800명, 수천 명 유저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강한 커뮤니티. 이렇게 절대적인 신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행동을 하고 같은 사고를 하고 같이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강한 커뮤니티가 되겠죠. 물론 한쪽이 세면은 반발이 꼭 항상 작용과 반작용이 있습니다. 강한 커뮤니티가 있으면은 강한 안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강한 안티들이 생겼을 때 지지 않는 커뮤니티를, 강한 커뮤니티를 가질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의 하나의 힘이라고 저는 이 자리에 같이 있으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개발력과 독자 기술에 있어서는 이 메르시 코인의 기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나와신 투명성이라든지 그런 인증 승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한 기술력과 그리고 거래소 또한 직접 자사가 가지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여러분 바이낸스라고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만든 바이낸스 코인이 있습니다. 이 코인의 상승률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잠깐 이제 제가 돈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가상화폐 왜 200배, 300배, 1000배로 올라가는 걸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예를 들어서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1억이 있다. 이 시세에서 지금 현재 3원이 2원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1원 올리는데 1억이 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10억이 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100억이 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단돈 1000만 원이라도 타이밍만 맞으면은 암호화폐는 앞으로 그래? 우리 많이 떨어졌으니까 우리 회장님이 앞으로 살 거야. 내가 돈 넣을 테니까 그럼 가격 올라갈게. 그러면은 1000명이 살 것 같습니까? 10,000명이 살 것 같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제, 커뮤니티의 힘이 막강합니다. 암호화폐에 있어서는. 그런 점들을 유의해서 앞으로 들어오시면 알겠지만 바이낸스 코인 자체만 해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23달러. 저희가 지금 가상화폐를 하면서 하지만 이 사람들은 바이낸스 자체는 배당을 주지 않습니다. 수수료 다 가져갑니다. 하루에 평균 한국 돈으로 20억에서 30억 가까운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크로스를 엑스체인지, 저희 XEXJX라는 코인을 갖고 계시면은 거래소만의 메리트를 최대화할 수 있고 지속적인 에코시스템을 저희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익 배분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고 여러분들이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 수익은 석 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1년에 한 번 아닙니다. 매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실질적으로 매일 배분하는 부분 표도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이라도 크로스 엑스체인지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은 매일 배분되고 있는, 배당하고 있는 그 숫자가 다 보입니다. 아까 잠깐 동영상이 좀 빨라가지고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데 BTC라도 거래소에서 BTC를 사서 이더를 사고 서로 이제 교환을 하는 사람들이 거래소는 그 사람들을 모아서 그 안에서 거래를 성립시키게 합니다. 그러면은 거래소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수수료는 저희 풀에 한번 쌓이게 됩니다. 그 풀에 쌓였을 때 저희는 XEX, 아까 마이닝 거래에 대한 마이닝 내역을 해서 XEX를 여러분들께 지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XEX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 풀에서 최종적으로 수수료를 최대한 록을 건 양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최대한 80%까지 여러분들 수익을 돌려드립니다. 제가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아까 좀 어려운 말씀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좀 돈 버는 얘기를 사업 비즈니스를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100만 원이라는 XEX를 투자를 했다고 생각해 주시죠. 그럼 수익 변분이 얼마나 되는가 제가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조건이 잭스 가격이 지금 14.5엔이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가 실질적으로 100만 엔으로 살 수 있는 건 89,000장이 됩니다. 100만 엔 자산이 하지만 30% 저희가 지금 보너스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130만 엔이 됩니다. 그리고 이 130만 엔, 그러니까 약 9만 장을 가지고 있을 때 매일 받을 수 있는 수당이 5,700엔 정도 시세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30일간에 17만 2천 엔이 되겠죠?
그걸 1개월간의 평균 이율을 보면 약 10%에서 11% 정도. 이 돈은 모든 거래소라든지 어떤 프로젝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프로젝트를 운영을 해서 트레이딩을 해서 그 수익을 여러분한테 돌려드린다는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수수료를 저희는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저희가 거래소를 하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물어보고 문의하고 해봤어도 거래소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저희 자체도 프로젝트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래소를 만들자고 해서 시작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OK비트도 아마 같은 뜻이 있어서 지금 OK비트라는 자사 거래소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자산 운영을 좀 빼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 좀 숫자가 좀 작아서 그렇지만 또 19년 2월 23일 보시면 매일 이렇게 배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풀에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사시는 분들도 있고 이더를 사시는 분들도 있고 XPR 사시는 분들도 있고 에다를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 그때마다 모든 통화에 대한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수수료를 받습니다. 상호간에 0.01%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배당금을 저희가 80% 돌려드린다는 자본금이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4천만 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4억 좀 넘겠죠? 그걸 매일 여러분들한테 배당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돌려드리는 거죠. 저희 거래소는 그렇게 돈을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왜 이렇게 싸게 하냐면은 암호화폐, 가상화폐라는 게 결국에는 들어갈 수는 있어도 빼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쓸지도 모르고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데 그 비트코인 어디다 어떻게 쓰는데 얼마나 버는데 벌 수는 있어도 늘릴 수는 있어도 운영은 잘 못하고 운영도 잘 안 되고 결국엔 출금이 잘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깝게 더 간편하게 더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이런 거래소의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잭스 가격을 보시면은 알겠지만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 2엔으로 시작했습니다. 0.2달러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3개월 후에는 1.5달러 되겠습니다. 지금 15엔 정도 하고 있을 겁니다. 약 7.5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거래소 생긴 지가 작년 10월 25일 날 저희가 거래소를 개장을 했습니다. 그때 지금 석 달 만에 지금 약 7.5배, 8배, 한참 갈 때는 8배, 9배까지 갔었는데 그런 거를 저희가 지금 숫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늘린다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거래를 많이 한다, 활성화되어 있다는 유저수가 계속 는다는 거죠. 그 중에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1억이 있으면은 시세를 이만큼 올릴 수 있다. 제가 어떤 프로젝트라는 좀 구체적인 프로젝트 이름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일본에서 꽤 유명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개인 자산이 500억엔 이상 된 사람들이 서너 명 모아가지고 큰 프로젝트를 지금 아직 남아있지만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이 프로젝트 관련된 사람들한테 모을 커뮤니티에 뿌린 소리가 이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상장가를 무조건 유지시킨다. 떨어졌을 때는 500억, 1000억 가지고 있는 사람, 1000억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산을 털어서라도 이걸 다 밑받침을 시켜준다. 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없습니다. 그때 실질적인 자기 자산 통장 빼놓고 보여주면서 공개금을 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희는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크로스 엑스체인지에서는 아까 그 원 그래프에 보시면 펀드枠으로 20%를 저희가 여러분들이 수수료 내신 부분에 대해서 따로 또 20%를 저희가 항상 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4개월 만에 쌓인 돈이 6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7억, 6억, 60억 정도 좀 넘겠죠? 만약에 저희 시세가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은 현재 록 비율이 90%, 저희 거래소 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의 10명 중에 9명이 록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8억 개 정도, 10억 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시중에 나와서 사고 팔 수 있는 거는 1억 개밖에 안 됩니다. 1억 개를 한 번에 다 팔아서 아무리 어선되고 태운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10%, 20%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저희 펀드와가 예를 들어서 6억, 60억 있다. 내일 모레 이만큼 떨어져 10% 떨어졌으니 자 10%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그럼 펀드 발동이 된다. 커뮤니티에 저희가 광고를 내겠어 루머를 내려가겠죠. 그러면은 내비도도 올라가는 거 당연히 아니까 사람들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돈의 전쟁이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운영진 개인으로 정하는 게 아닌 이 잭스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의 투표를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항상 의견 조율을 하고 있고 조정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4개월 지나갈 때도 한 번 아직 발동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거래소는 많은 신용과 신뢰를 여러분들한테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서 메시라는 코인을 회장님을 만나 뵙고 임원들 스태프들 만나면서 기술력도 그런 강한 의지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 주인이 되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뜻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같이 거래를 했을 때 메시코인을 동시 상장을 시키고 IO 자금 조달을 또 하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물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도 투기에 대한 분들이 올 수가 있겠죠. 그럼 저희는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왜냐? 저희는 돈이 있으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의 돈입니다. 여러분들의 돈으로 여러분들의 뜻에 대한 안티에 대한 부분을 절대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메시 코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뜻, 말 그대로 선행이 되겠죠. 선행을 머니게임에 그런 전쟁적 그쪽으로 가져가서도 절대 간다고 하더라도 지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지금 그런 플랫폼을 저희가 제공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럭업 쪽에서 이런 분야 쪽에서 럭업 90% 이상이 된다는 거는 제가 이 업을 하고 있지만 거의 전례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 보시면은 지금 크로스 엑스체인지 지금 요 동그라미 주는 이게 어제 전 세계 지금 거래소 순위 나온 건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42 정도? 거래소가 이제 거래량이 매일 왔다 갔다 하니까 많을 때는 평균 한 돈으로 2,500억에서 2,500억 정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메시코인 여러분들의 선행의 부분과 힘과 뜻이 합쳐지다면은 전 세계 10손가락 안에 드는 거는 저희 올해 안의 목표입니다. 전 세계 10% 안에 저희 거래소에 들어갔을 때 저희가 지금 가지고 계신 메시코인과 크로스젝스 코인은 XEX 코인은 비트코인과 USDT를 통해서 교환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가지고 있으셔도 아까 바이넌스 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 그 사람들을 백만장자됐다는 큰 남들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회원을 더 끌어와서 뭐를 해서 그런 게 아닌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뜻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분들만 모여도 좋은 일만 해도 세상 좋은 일 나쁜 일 49대 51이라고 하면은 50일만 계속해도 전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모여서 활동하더라도 아마 이 숫자대로 올라가면은 전 세계 톱10 안에 드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여기 모여보신 분들이 그때 김장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 김한수라고 크로스엑스에서 온 사람들이 말한 대로 그 말이 진짜였구나. 그건 지나가 보시 말고 그게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그걸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전략 자체는 좀 오해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말 그대로 처음에 어떤 말씀드린 처럼 국제적인 엑스체인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은 거래소가 이미 법적으로 되게 이 규제가 강력합니다. 규제가 강력하다는 것은 이 에너지를 일반 기존 정부에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무슨 독립투쟁사도 아니고 그거 해봐야 많은 사람 도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택한 길들은 국제적인 전략이 되겠죠. 이미 홍콩 법인은 설립했습니다. 앞으로 베트남, 타이완, 그 다음에 두바이, 그 다음에 인도까지는 저희가 지금 법인 설립을 예정하고 지금 그런 플레이어들 이미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소 막혔으면 구자 털리면은 돈 못 빼. 안 돼. 그럴 걱정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어딜 가서도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메시코인, 그런 젝스코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항상 준비를 하고 노력하고 있으니 여러분들한테 제가 당부드릴 수 있는 말들은 물론 많은 돈을 가지고 투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바른 뜻이 있지 않으면 절대 이룰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들 돈은 벌고 싶지만 범죄자가 되고 싶어 일할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범죄자가 되고 싶어 범죄자 되는 사람도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준비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바른 누가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된대. 그렇게 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조심하십시오.
그 인터넷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 원하는 키워드 이외에는 다른 정보는 주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장소, 더 많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적 관계를 통해서 바르게 바른 정보를 취득한 후, 그 다음에 그 돈을 벌게 되겠죠? 그러면 선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선행이 자기가 선행을 했다는 증명을 해야 되는, 그렇다고 뭐 신문 광고 내서 자기 자랑해서 뭐 선거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선행을 했을 때 그 선행이 평가를 받으면 더 좋겠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행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시면은 잭스라는 선행에 대한 보너스가 붙게 됩니다. 그 보너스는 지금은 한국 돈으로 150원, 200원 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저희 코인 자체는 오늘은 이제 첫 자리니까 제가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코인도 네트워크 메인 네트워크 가지고 있습니다. 빠르면 요번 달 안에 선물 거래소, FX 거래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래량이 4배에서 5배 늘겠죠? 그러면 수수료가 4배에서 5배 늘겠죠? 그럼 그 수수료들이 다 여러분들이 갈 수 있게끔, 메르시와 바꿀 수 있게끔 그런 플랫폼들을, 그러면 선행이라는 것들을, 선행 버튼을 만들면은 오늘 10,000원 받았으니까 5%는 선행 버튼 한번 눌러볼까? 그런 뜻과 그런 의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저희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XC 보시면은 아마 XCR이라는 부분, XCR에는 저희 독자적인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상장이 됐을 때는 아마 전 세계 월렛 이 업계 쪽에 큰 지진이 한번 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교통카드의 원조가 1985년도에 일본의 JR, 일본 국철에서 만든 스이카라고 있습니다. 그 만든 히타치 연구소와 그 다음에 NFC 통신이니까 손이 되겠죠. 거기서 만든 독자적인 분산 정보 기술이 있습니다. 이거는 서버 센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 군데서 지금은 저희가 어떤 서버 센터를 가지고 서버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간단하게 안전하게 저장이 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합니다. 그 중에 사람이 태어나서 이런 먹고 자고 의식주 포함해서 제조, 생산, 유통, 통신, 저희가 지금 구분하고 있는 8개 정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8개에 관한, 여러분들 지갑 열어보시면, 월업도 열어보시면 크레디트 카드도 있고 보험증도 있고 면허증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월렛 안에는, 지갑 안에는 여러분들이 사시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안전하게 보장하고 신속하게 쓸 수 있는, 그것도 보다레스로 국경이 없는, 쓸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XCR 코인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비트코인 하신 분들 시세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보면은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지만 3년, 5년으로 손을 한번 끌어서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는 거의 점이 되겠죠. 가상화폐 시장 자체는 일반 지금 우리 앉아있는 증권 시장에 비하면은 거의 요 정도? 1mm?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부기관이라든지 많은 주의를 살피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여러분의 다른 이런 잘못된 프로젝트가 아니겠지만 그런 프로젝트들이 사행심으로 해서 돈을 많이 끌어올리고 사고를 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가능성, 많은 가능성뿐이 아닌 저희 지금 매시코인이라든지 저희 잭스코인이라든지 보시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충실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했으면은 투명하게 그거를 모든 분들에게 다 보이고 그것을 다시 여러분들한테 되돌릴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저희는 제가 지금 한말이 좀 서툴러가지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100% 다 보여드릴 수 있게끔 정직하게 솔직하게 그런 또 응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앞으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메르시 회원 여러분들하고 이제 실질적인 비즈니스 대화가 되겠죠.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2번, 3번 각국 지역이 어디든 제가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회원 여러분들이 활동을 더 자유롭게 더 편하게 많이 하실 수 있게끔 저도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크로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블록체인
그것이 무엇인가? 블록체인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발표를 진행해 주신 히빙라인의 장수길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자로부터 소개받은 히빙라인 대표 장수길입니다. 사실 이런 큰 자리를 갖다가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무대에서 제가 서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해보는 것이 제가 태어나고 처음입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떨립니다. 많이 떨리고 그래서 제가 혹시 실수할까 싶어서 적고 왔습니다. 제가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실수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저한테 따로 물어봐 주십시오. 우선은 읽어 나가겠습니다. 예. 우선 메르시 코인이 OK비트하고 세계적인 글로벌 거래소 크로스 익스체인지에 리스팅이 예정되어 있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예. 이 자리를 빌어서 OK비트 대표님하고 크로스 익스체인지 대표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많은 외빈분들하고 김창수 사장님 그리고 전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메르시 코인이 더 많은 거래소에서 더 활발하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히빙라인 대표 장수길이 약속드리면서 어쨌든 제일 많은 곳에다가 갖다가 상장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블록체인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이름은 뒤에 보이다시피 히빙라인 장수길입니다. 제 교육의 주제는 블록체인, 이 정도는 알아야. 그렇죠. 블록체인 말을 하면서 웬만큼의 지식은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이것이 블록체인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블록체인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가지고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자,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짧게 시인 김춘수님의 시를 갖다가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입니다. 메르시 코인은 이제 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고 그는 우리에게 와서 메르시라는 꽃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가온 메르시라는 꽃을 더욱더 탐스럽고 예쁜 보구리가 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맛깔스럽고 튼튼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이 열매를 갖다가 맛있게 드시고 거기서 나오는 씨앗을 세계 곳곳 방방곡곡 곳곳에다가 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전 세계 곳곳에 메르시의 꽃이 피어나게 되고 메르시의 기부 문화가 전 세계에 그 틀을 갖다가 굳건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 일이지 제 혼자서 해가지고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인 겁니다. 주인만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달려나가십시오. 자, 이제 블록체인의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공공 또는 분산 거래장부, 데이터 분산 처리 기술을 의미합니다. 자, 이 말만 들었게 되면 너무 어렵습니다. 분산, 공공, 데이터.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는 하나가 있습니다. 장부. 그렇죠. 여기서 장부라는 단어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장부는 어디에나 존재를 하고 있고 누구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역시 마찬가지죠. 회의록을 기록하거나 회계장부를 기록하는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록하는 모든 정보들은 이 장부 안에 기록이 되어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록물들이 나도 모르게 변조되거나
삭제되지는 않는지 항상 걱정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갖다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동사무소, 구청, 시청, 기타 공공기관에서 여러분들이 가게에 대한 기록을 갖다가 일일이 조사해가지고 적어 나가고 서버에 저장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갖다가 제출했을 때 이것의 진위 여부는 국가라고 하는 이 단체에서 증명을 해주고 보증을 해주는 거죠. 이 기록들은 대신에 국가기관 한 군데에서 보관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거기 서버를 갖다가 들어가서 조작을 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삭제나 위조나 변조나 가능합니다. 이런 방식을 갖다가 중앙 서버 저장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앙 저장 시스템. 한 군데에 모든 정보들이 다 모여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서버에 기록이 보관되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쉽게 변조되거나 삭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마게돈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게돈 보신 분들, 안 보신 분 계세요? 다 보셨죠, 아마게돈? 아마게돈을 보게 되면 지구를 향해서 혜성이 날라옵니다. 그 혜성을 폭발시키기 위해 가지고 지구에서 2대의 우주선을 쏘아올리는 과정에서 우주선에 탑승하게 되는 채굴업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내가 사회에 있을 때 지었던 범죄 기록을 몽땅 삭제해달라. 그리고 내 기록을 조작해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다이아드4에 보게 되면 악당이 주인공한테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죠. 당신 연금 기록을 갖다가 삭제했다. 당신이 국가를 위해서 일했던 모든 기록을 갖다가 삭제하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기록물이 국가기관이나 사설기관에서 운영하는 서버의 데이터가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이 한 곳의 서버만 공격한다면 얼마든지 데이터를 유지하거나 삭제가 가능합니다. 종이가 잘 안 넘어갑니다. 예. 하지만 블록체인은 중앙 집중형 데이터 저장이 아닌 노드를 통한 분산형 데이터 저장 방식입니다. 여러분을 여러분의 옆에 계신 분들이 인정을 해주는 시스템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저 또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갖다가 인정해 주는 시스템이 노드를 통한 분산형 데이터 저장 방식입니다. 누군가가 블록체인을 위조하거나 삭제하려면 새로운 블록이 나오는 극히 짧은 시간 안에 앞선 블록에 대한 데이터를 위조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의 기술로는 위조나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위조나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블록체인의 가장 우수한 장점이자 근본적인 지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방대한 양의 정보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문서에 대한 인정을 받거나 인정을 해줄 때 현재는 공통적으로 인정이 가능한 국가기관이나 사설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블록체인이 상용화된다면 인정하는 절차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그에 따른 경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보라는 것은 누구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한적으로 감추어야 되는 정보도 또한 존재합니다. 내외부적으로 공유를 할 수 없거나 삭제 혹은 수정이 되어야 하는 정보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사기업에서는 관리자만 확인할 수 있는 프라이빗 블록을 블록체인 시스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블록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프라이빗 블록과 퍼블릭 블록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블록들은 대부분 프라이빗 블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코인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 접목되어 있는 부분들은 퍼블릭 블록이라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프라이빗 블록 같은 경우는 한 뒷단에 쌓여있는 서버 쪽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어떤 그런 형태를 띠기 때문에 중앙 서버 장치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개 눌러야 되는군요. 예. 하지만 저는 퍼블릭 블록을 이용하여서 모두가 공유하고 위조나 삭제가 되지 않게 지켜져야 할 정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르시 플랫폼에서라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소중한 기억이나 정보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두자. 라는 생각으로 메르시 플랫폼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선행의 김창수 회장님을 만나게 되고 주변에 저를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됐고 그분들의 힘과 정성과 기술이 모여가지고 메르시 코인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계는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생각들이 다 모든 것이 실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작지만 지금까지 성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을 만큼 자랑스럽게 보여드릴 수 있을 만큼 제가 성과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곁에 바짝 다가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은 우리에게 자기가 바로 옆에 와 있다고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존재에 대해 가지고 너무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블록체인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음을 우리 스스로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블록체인의 기술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블록체인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앞전에 말씀하셨던 강사분들이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과연 몇 분이나 그 말을 갖다가 이해를 하고 내 것으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어려운 부분들은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방대한 부분들은 기술자에게 맡기면 됩니다. 기술자한테 맡기고 우리는 그렇게 돼서 만들어져 있는 어떤 플랫폼을 갖다가 사용만 하면 됩니다. 사용만. 그래서 우리가 본인들이 전부 다 핸드폰을 다 들고 있지만 핸드폰 안에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 핸드폰을 내가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날아가서 상대방과 통화가 되는지는 몰라도 됩니다. 나는 단지 번호만 누르고 샌드만 누르면 내 친구하고 통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호주머니에 4차 산업혁명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쪽 주머니에 블록체인이 있다고 생각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만 제가 간추렸습니다. 그런 그 간추려진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코인을 전송할 때 블록을 탄다라고 표현하는데 코인 전송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내가 그냥 코인은 이쪽 어주머니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코인을 보낼 때 코인이 어떻게 날아가는지 정도는 반드시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코인을 잘못 보냈든 어떻게 했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무조건 내가 전화해가지고 야 내 그거 잘못해서 끊어줘. 그게 아니고 내가 왜 뭐 때문에 잘못했고 내 스스로 그걸 갖다가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스스로 사용자 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알으셔야 됩니다. 자, 그림 밖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코인을 전송할 때 노드에 닿기 전까지의 과정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저기 물 한 잔만 갖다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많이 탑니다. 죄송합니다. 네.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코인을 보내게 된다면 내가 누구에게 몇 개의 코인을 갖다가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죠? 지갑이 있다고 그러면 내 지갑에다가 상대방의 주소를 갖다가 적고 거다가 보낼 코인 개수를 갖다가 10개를 적죠.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샌드 버튼을 누릅니다. 샌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뭔가가 일어납니다. 뭔가가 일어났는데 내는 모릅니다. 우리들은 모르죠. 샌드 일어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상대방 친구한테 내가 보낸 코인이 들어왔습니다. 자,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우선의 순서는 그렇습니다. 내 지갑에서 샌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내 컴퓨터 안에 있는 내 지갑의 메모리 풀에 1차적으로 그 명령이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노드에게 전파가 됩니다. 노드에게 전파가 되기 그 이전까지의 단계, 노드에게 넘어가기 그 이전까지 단계라면은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갑에서 샌드 명령을 때리고 난 이후에 메모리 풀에서 노드한테 넘어가 버리는 순간은 그때부터는 빠이빠이입니다. 빠이빠이. 그때부터는 내게 아닌 거죠. 그래서 내 지갑에서 샌드 명령에 의해 가지고 메모리 풀을 거치고 그 다음에 노드에게 전파가 되고 노드에게 전파가 되고 난 다음에 블로기에 타고 난 다음에 상대방에게 코인이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내 코인을 갖다가 보내는 걸 갖다가 멈출 수 있을 때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어디에서 내 코인을 멈추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 컴퓨터 안에서 존재할 때 내 스스로 그걸 멈추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아시는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방법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인을 보내고 나면은 트랜잭션이 뜹니다. 내가 며칠 날 몇 시에 몇 개를 보냈다고 하면서 뜹니다. 지갑에. 그걸 더블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코인 보낸 상세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그 상세 페이지 안에 보게 되면은 미성인 메모리 풀에 있어 이라고 뜹니다. 그 상태 같으면은 아직 내가 보내기 명령했던 샌드 명령 자체가 노드에게 전파가 되지 않은 상태죠. 그렇게 되면은 버려진 거래를 클릭을 해가지고 그 트랜잭션을 삭제를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코인이 전송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샌드 명령을 때리고 내 메모리 풀에서 노드에게 전파되는 그 찰나의 시간이 어떨 때는 10초, 어떨 때는 0.1초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복불복입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냥 쭉쭉 넘어가 버렸네요. 자, 여기까지 넘어가고, 잠깐만요. 여기도 넘어간 것 같고, 여기까지는 한칸만 더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수료도 충분하고 생성되는 블록에 내 트랜잭션도 포함이 돼가지고 날아갔습니다. 나의 트랜잭션을 태운 블록들은 각각의 노드들에게 전파가 됐고 또 하나의 체인으로 연결돼가지고 최종적으로 B라고 하는 사람 지갑까지 코인이 전송이 완료가 됩니다. 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내 컴퓨터에서 지갑을 꺼내죠. 지갑을 꺼내가지고 누구한테 보낼 것인가 주소를 적고 그 다음에 컴퓨터한테 개수를 적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빨리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남한테 주고 싶다. 그럼 수수료를 이빠이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수수료를 많이 올립니다. 수수료를 많이 올리면은 블록을 만든 데서 사람이 니 그만큼 돈 내? 니 택시 타. 그 택시 타서 횡하게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블록을 만들었는데 여기 있던 친구가 버스비를 갖다가 버스비도 안 되는 작은 돈을 갖다가 수수료로 부담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발가 뚱뚱 차버리겠죠. 그러니까 적정한 수수료는 지갑 안에 보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많은 트랜잭션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블록 안에서 담아서 옮기지게 될 때는 내 코인을 빨리 옮기고 싶다면 수수료를 올리셔야 됩니다. 수수료를 올리지 않게 된다면 기본 수수료만 갖고 한다면 내 블록에 내 코인이 탑승하지 못하고 빠이빠이 하면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 경우는 오랜 시간 대기를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블록이 못 탔다 해서 다음 블록에 내가 탈 것 같죠? 못 탑니다. 그 다음 블록도 밀려가지고 저 뒤에 가가지고 정말로 새벽 3시, 4시경에 아무도 트랜잭션을 발생시키지 않을 때 그럴 때 그래 니라도 타 해가지고 실어서 보냅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수료를 갖다가 책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정체 현상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정체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수수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주고 가게 되면 순번대로 태우면 되는데 개중에 어떤 사람은 나는 빨리 가고 싶으니까 내가 1,000원 냈으니 그래 1,000원 냈으니까 네 앞쪽에서 해서 태워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도 적당하게 조절하실 줄 알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블록을 탔다라고 하는 표현은 나의 명령이 수많은 노드들에게 인정을 받고 새로운 블록 속에 담겨 블록체인이라는 생태계 속에 포함된 것을 의미합니다.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능한 시점이 됩니다. 한마디로 더 이상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능한 완전한 데이터로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블록을 탔다라는 표현으로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두 수가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느낌의 단어인데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나요? 블록체인 하는데 내가 지갑에 아무리 뒤다봐도 내 지갑에서 마이닝이 되고 내 지갑에 노드가 돼가지고 내 지갑에 뭐가 들어오고 내 컴퓨터에 뭐가 쌓여 나간다고 그러는데 저는 블록을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여기서 블록을 보신 분 계십니까? 없을 겁니다. 블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블록체인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왜 보이지도 않는 블록을 갖다가 왜 블록체인이라는 표현가 있으면서 연결됐다라고 표현을 하지? 자, 그림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러면 블록이 쌓이는 과정을 갖다가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블록 안에는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블록 안쪽에는 내 블록 넘버, 블록의 높이, 난이도, 앞전 블록에 대한 해시가, 그리고 그 블록 안에 타고 가는 성격들, 여기서 성격들은 트랜잭션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수료를 부담해가지고 그 블록에 태운 코인들이 수수료가 됩니다. 그거 싣고 가서 한 개의 블록을 만들게 되죠. 자, 이 블록을 만들어가지고 앞전 블록하고 연결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앞전 블록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그 앞전 블록의 정보사항이 틀렸다. 이 블록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10명은 AAA를 쓰는데 한 명은 AAB를 쓰더라고요. 그럼 AAB는 제껴버립니다. AAA를 쓰는 쪽으로 해가지고 몽땅 연결시켜서 갑니다. 자,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1번부터 2번, 3번까지 순차적으로 시간 순으로 블록 넘버 순으로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연결이 되지 않게 되면은 X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서 블록체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음 내려갈게요. 이것도 제가 설명을 한 것 같고요. 네. 모든 노드들은 그림과 같이 동일하게 복사된 블록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생성되는 블록도 별개의 블록이 아니라 이전에 복사되어 있던 블록이 순차적으로 쌓이게 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블록부터 막 생성된 새로운 블록까지 시간순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체인이 연결된 것 같다라고 하여서 블록체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죠. 코인 주소를 잘못 입력해서 코인을 전송했어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코인을 전송하는 사항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우선 코인을 잘못 입력했을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없는 주소일 경우입니다. 개인 지갑에서 없는 주소로 코인을 보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거짓말입니다. 없는 주소인데 개인 지갑에서 그 주소를 입력시켜가지고 코인이 나갔다라고 표현하시는 분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거짓말입니다. 개인 지갑에서는 없는 주소라면 코인 전송이 되질 않습니다. 왜? 어떤 식으로? 코인 주소창이 빨간색으로 표기가 됩니다. 없는 주소라고 표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강제로 누르려고 해도 샌드 페이지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개인 지갑 쪽에서는 없는 주소로 코인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지갑에서 없는 주소로 보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갑도 마찬가지로 없는 주소라면 보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거래소 같은 경우는 조금 특별하죠.
지갑을 갖다가 약간 떼가지고 지갑 활용하는 거는 약간 떼가지고 떼져 있는 부분을 우리 사용자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샌드 명령은 먹힐 줄 모릅니다. 샌드 명령은 먹힐지 모르지만은 그 샌드 명령이 보내어진다고 그래서 지갑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샌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거기도 없는 주소면은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없는 주소로 코인을 보냈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주소는 절대 코인이 전송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전송이 되던데 그거 있는 주소입니다. 그 사이에 만들어진 거죠. 네. 두 번째는 주소를 오기입했을 경우, 좀 글자가 어려운데 주소를 잘못 적었을 경우죠. 주소를 잘못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하시면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지갑 주소로 보낼 것을 C지갑 주소로 잘못 기입해서 보내지게 되면 이때부터는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 싸움. 이때는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내 개인 지갑에서 보냈다라고 한다면 샌드 명령을 내린과 동시에 메모리 풀로가 있을 거고 메모리 풀에서 노드에게 전파가 될 겁니다. 제가 어디서까지라고 그랬죠? 메모리 풀까지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보내고 난 다음에 상세 페이지를 클릭을 했는데 아직 메모리 풀 안에 있음이라고 떠 있고 노드에게 전파가 안 되어 있다면 버려진 거래를 선택해서 본인 트랜잭션을 삭제하시게 되면 잘못 보내는 걸 갖다가 원상복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 메모리 풀 안에서 노드에게 전파되는 그 순간은 극히 짧습니다. 극히 짧은데 간혹 내가 수수료를 작게 했거나 정치 현상이 많이 벌어져 있다면 내 메모리 풀 안에서 노드에 전파되는 시간이 다소 시간이 좀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잘못 주소를 적으셨다면 삭제가 가능하겠습니다. 노드에 전파되고 나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노드에 전파가 됐다라고 보니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빠이빠이입니다. 빠이빠이. 그때부터는 내 거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그 고인이. 자, 그런데 거래소에서 보낼 경우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됩니다. 거래소에서 내가 주소를 갖다가 잘못해가지고 보냈을 경우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거래소에 있는 회원으로 잘못 보내진 경우. 거래소에서 내가 보냈는데 그 주소가 외부에 있는 어떤 개인의 지갑으로 보내졌을 경우.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거래소 내에서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바깥쪽에 있는 개인 지갑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나면 거래소에다가 연락을 취해야 되겠죠. 내가 개똥이한테 10개를 보내려고 그랬는데 말숙이한테 10개가 가버렸어. 말숙이하고 어저께 내가 헤어졌기 때문에 난 말숙이한테 줄 수가 없어. 개똥이한테 돌려줘야 되니까 말숙이 보고 10개를 돌려달라고 해줘. 거래소에서 해줄 것 같습니까? 안 해줍니다. 거래소에서 해줄 수 없는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내가 보낸 사람이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사항을 절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단지 거래소에서는 보내신 분의 사정을 감안해서 보내신 분들한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받으신 분들한테 저희가 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메일을 보내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해서 코인을 보내게 됐는데 본인 것이 아니라면 돌려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런데 그분이 이거 내 거 맞아. 내 증명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절대 못 돌려받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거래소에서 아무리 전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래소에서 안 해줍니다. 그럴 때는 사이버 수사대에다가 전화를 하십시오. 그럼 사이버 수사대에서 그 트랜잭션을 확보해가지고 저희 거래소 쪽에다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맞춰가지고 저희가 이 사람입니다라고 경찰한테는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럼 경찰이 받아가지고 이야기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사실상 엉뚱한 데 보냈다면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본인이 실수한 거니까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자, 그런데 내가 코인을 갖다가 10개를 그래서 이 내용은 그랬습니다. 거래소에서 10개를 갖다가 보내는데 어떤 거래소는 내가 보내기 버튼을 눌렀다고 해가지고 바로 메모리 풀에다가 로드에게다 전파를 안 합니다. 왜? 합근할 때마다 수수료가 있죠.
근데 블록 안에다가 이만큼을 한꺼번에 보내게 되면은 한 개 보낸 거하고 똑같은 수수료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샌드 메시지를 갖다 계속 모읍니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를 모으고 난 다음에 메모리 풀에 얹어서 샌드 보내버리죠. 자, 그런 시간 동안이라면은 빠른 시간 내에 거래소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잘못 보낸 것 같으니까 샌드 안 됐으면은 내 거 좀 삭제 좀 해줘 라고 하면은 삭제해 줍니다. 그런 거 외에 노드에게 전파가 됐다면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예. 자, 다음 질문입니다. 이더리움 코인을 비트코인 지갑에 잘못 보냈어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사항 역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거래소에서 코인을 전송했을 경우입니다. 일단은 전혀 다른 코인이죠.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은 전혀 다른 코인입니다. 그러면은 이더리움 지갑 주소에 비트코인 지갑 주소가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옵니다. 패턴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지갑에서 보내기를 했을 때 샌드 명령이 활성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더리움에서 비트코인으로 잘못 보냈어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이더리움에서 비트코인으로 전송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거래소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거래소에서 데이터를 모으기 때문에 무조건 샌드 명령은 무조건 갖고 옵니다. 갖고 와가지고 그래 이제 블록에 올리자 했는데 이놈은 여기 아닌데? 라고 해서 톡 빼내가지고 여러분들 창에다가 전송 실패라고 뜹니다. 그래서 블록이 전송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하드 포크로 분리되어 있는 코인 같은 경우는 주소의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이더리움하고 바이낸스를 이야기했지만은 가장 최근에 가장 먼저 있었던 게 뭐죠? 이더리움하고 이더리움 클래식이죠. 이더리움을 갖다가 이더리움 클래식 지갑 주소로 잘못 보내셨던 분들 여기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많이 계실 겁니다. 속으로 내가 잘못 보냈던 거 남한테 부끄러워서 말은 못하시고 계시지만 이더리움을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많이 잘못 보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소에서 잘 안 해줍니다. 정말로 짜증나는 노가다의 연속이거든요. 노가다의 연속이기 때문에 일정 특정 거래소 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를 합니다. 제가 얼핏 봤을 때 얼핏인가? 어딘지 저도 잠깐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그런 건수를 찾아주는데 40만원, 50만원 달라는 데가 수두룩합니다. 네. 왜 그러면은 이더리움에서 이더리움 클래식은 코인이 전송이 되느냐? 똑같은 블록에서 시작을 했고 똑같은 지갑 주소와 똑같은 알고리즘 행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보냈다라고 하지만 그럼 이더리움 클래식에 표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안 됩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의 그 트랜잭션 바다 속에서 내가 어디로 출구를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출구를 못 찾고 계속 해변은 우주 미아가 되어 있을 뿐입니다. 자, 내가 이쪽에서 출발해가지고 저기 출구를 보고 딱 나가야만이 다른 사람 지갑에 들어갈 건데 그 지갑에 문이 닫혀 있는 거죠. 똑같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그 영역 안에서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고만 있을 뿐이지 절대 문 밖으로 나가서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을 보냈는데 이더리움 클래식에 내 코인이 밸런스가 증가하는 현상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개인 지갑일 경우 같은 경우는 퍼블릭키나 프라이빗 키를 이용해가지고 트랜잭션에서 축출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되는데 이 경우도 내가 내가 보내가지고 받은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코인을 보냈는데 그 받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같으면은 아무리 내 프라이빗 키가 있고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거래소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짜증을 많이 부리면서 돈을 요구하기까지도 하면서 해주기는 합니다. 내가 잘못 보냈다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열심히 전화하셔가지고 해달라고 부탁을 하십시오. 부탁을 하면은 해줄 겁니다. 오케이 비트는 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이거는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예, 이거 했고 그 다음에 이거 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코인하고 토큰의 차이점에 대해 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토큰 하니까 코인도 토큰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코인하고 토큰은 엄연히 다릅니다. 코인하고 토큰은. 코인은 엄마, 그렇죠. 엄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토큰은 자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마가 이번에 배가 산딸이 돼갖고 애를 탁 낳았는데 10쌍둥이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럼 10개의 토큰이 생긴 거예요. 10건이. 그런 식으로 엄마라고 하는 큰 모체가 있고 거기서 분리되어 나온 것을 갖다가 토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코인은 자체 블록을 갖다가 생산을 합니다. 자체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대시, 모네로, 그리고 메르시코인, 이것들은 다 메인넷입니다. 메인넷이라면 상당히 거창한 수식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메인넷은 단순히 자체적으로 자체 블록을 생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한 코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메르시코인도 자체 블록을 생성하고 있기 때문에 메인넷입니다. 메인넷은 토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메인넷이면서도 토큰을 못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들도 MRC20으로 토큰을 제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토큰들은 자체적으로 블록을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엄마의 블록, 그러니까 이더리움 같으면은 이더리움에서 이렇게 분리되어 나온 코인들, 토큰들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의 블록에 태워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려면은 수수료를 줘야 되죠. 수수료도 이더리움으로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지갑 안에 이더리움이 없다면, 이더리움이 하나도 없고 이더리움에서 나온 토큰만 있다라고 그러면은 지갑에서 샌드 명령이 먹질 않습니다. 반드시 내 모체가 되는 이더리움이 있어야만이 내 지갑에서 샌드 명령이 먹습니다. 블록도 내 마음대로 못하. 내 돈으로도 계산이 안 돼. 모체가 되는 모체 코인을 수수료로 지불하고 모체 코인을 블록에 태워서 옮겨지게 됩니다. 자, 토큰은 자체 지갑이 없습니다. 토큰은 모체가 되는 지갑의 한쪽 모서리에 토큰임을 표기를 해줍니다. 토큰은 참 서럽습니다. 그래서 메인넷으로 가려고 우리가 언제까지 메인넷을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메인넷은 왜 어렵나? 메인넷은 왜, 그 애들은 메인넷을 왜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않고 토큰으로 시작을 했을까? 문제는 시간과 돈입니다. 메인넷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토큰은 간단합니다. 추정 60분이나 어떤 SBS에서 방영하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보다 보면은 10분 안에 내 토큰 만들기. 정해진 틀에다가 이름에 개똥이 넣고 뭐 넣고 다음에 엔터 딱 치면은 토큰이 나옵니다. 그게 토큰이죠. 간단합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만들어서 많이 알리고 내가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토큰은 자체 블록이 있어야 됩니다. 자체 블록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 블록을 채굴해낼 것인가부터 고민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 블록을 갖다가 만들어 나가고 어떤 식으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그것은 다 돈입니다. 돈이 안 들이고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토큰을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본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어떤 큰 로드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체 블록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자, 잠깐만 조금만 넘기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이 메르시에서 개발 중이고 있는 메르시 MRC20 기반의 토큰 테스트 장면입니다. 오른쪽 이쪽에 저쪽에서 보시게 되면, 자, 왼쪽 이쪽에 보면은 KGH, OKC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테스트용으로 2개를 만들었습니다. 2개를 만들어서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리시브 위대해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토큰을 갖다가 주고받은 흔적들이 보입니다. infome르시.com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블록과 옆에 보면 토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토큰을 눌러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토큰 테스트한 것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토큰은 만들었습니다. 토큰은 만들었는데 만들었다 해서 바로 시장에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죠? 거기에는 무수한 시행착오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ERC20이나 QRC20 그쪽에서 나왔던 모든 문제점들하고 보완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들은 다 모으고 있습니다. 모아서 하나 접목시켜가지고 우리 MRC20은 그 점에서 완벽하다는 걸 갖다가 증명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다양한 코인이 많은데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좋은 코인인지 가려낼 수 있나요? 제가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코인이 제일 좋으냐? 어떤 코인이 제일 좋으냐?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갖다가 알아낼 수가 있느냐? 알아낼 수가 있느냐? 저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코인 투자하기 전에 꼭 공부하십시오. 이 말이 정답입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무작정 앞에 사람이 가니까 무작정 따라가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앞에 이 사람이 어디를 가는지를 갖다가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이 사람 뒤만 따라서 가지 마시고 이 사람이 가려고 하는 데가 가시밭길을 가려고 하는 건지 어디 저기 좋은 데로 가려고 하는 건지 반드시 확인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인을 가려내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반드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 말을 들으시고 내가 거기에 코인에 대해서 접근을 하셨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나는 앞사람 뒤만 보고 따라갔어. 나는 이 코인에 대해서 몰라. 내가 이 코인 많은 줄도 모르고 내가 앞사람을 가작해서 간 거야. 그거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10원을 넣었던 20원을 넣었던 내가 비트코인 10개를 넣었던 1000개를 넣었던 여러분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공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책임을 지시는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자, 코인을 고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공부하는 겁니다. 다양한 각도로 코인을 바라보고 이 코인이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이 코인이 앞으로 뭘 연구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아갈 건지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조사를 하고 물어보시고 그리고 검증해 나가면서 투자를 하십시오. 코인은 반드시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하십시오. 메리츠포크에서 10만 번째 블로그를 찾아라 이벤트를 실시했었는데요. 이것이 어저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10만 번째 블로그를 채굴하신 분에게 10만 개의 메리츠 코인을 갖다가 보내드린 트랜잭션을 갖다가 제가 메리츠포크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놨습니다.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오케이비트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지만은 오후 2시에 여러분들 지갑을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한테 1000개의 메리츠 코인을 갖다가 다 에어드랍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 보시게 되면 지갑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